안녕하세요. 넥슨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데이터 보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평소에 제가 데이터 업계에서 한 몇 년 일을 하면서 평소에 들었던 생각,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들었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운 내용이고 이제 넥슨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이고요.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책 보신 분 계신가요? 뭐 빨간 망토라는 건 아실 거고 대충 내용이 어떤 건지 예측이 되시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빨간 망토 아시는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단어를 입력한 다음에 AI가 대신 그려준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좌상단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림은 이제 숲속, 빨간 망토, 소녀, 정면, 반신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그려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의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얼핏 연속해서 보면은 영상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되게 이슈되고 있는 미드전이라는 AI이고요. 이 그림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몇몇 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미국에서 아까 설명드린 미드저니라는 AI 이용해서 어떤 분이 그림을 제출을 했고요. 미술대회에서 그 디지털 아트 대회에서 우승한 그림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이슈가 됐죠. 전 다른 점보다 이 제목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거든요. 그 창의성과 표현에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제 이걸 눈앞에 그려주니까 정말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마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AI 기술이 정말 발달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이제 꼭 이렇게 실사 그림이 아니더라도 2D 게임도 되게 많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회사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의 캐릭터고요. 어느 날 이제 커뮤니티를 보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그 메이플 스토리를 이용해서 AI가 내 캐릭터를 그려줬어요 막 이러면서 게시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지? 뭐 AI가 왜 그려줘? 이러면 제가 살펴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잘 그리는 AI가 있더라고요. 노블 AI라고. 그 AI를 이용해서 내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그 캐릭터를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리게 한 다음에 좀 더 잘 그려주실 분들도 찾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의 캐릭터를 한번 넣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맨 오른쪽 우상단에 있는 그림은 저도 갖고 싶고 이거 당장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신규 캐릭이나 어떤 새로운 옷 스타일 이런 걸 상상할 때도 되게 많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드전이라는 AI에게 한번 검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력해 봤어요. 입력한 다음에 이런 단어, 이런 그림들을 뽑아내는 걸 봤죠. 네. 가장 어려운 게 창작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창작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상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디자이너 분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눈을 보니까 훨씬 더 상상이 잘 되고 어떤 스토리도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AI로 인해서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주로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최근에 봤던 거는 UI, 이제 모바일 앱이었는데 UI도 조금 더 AI가 더 잘 그려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운드, 텍스트, 소설이나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도 AI가 지금 잘 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은 요즘 가장 화제죠. 챗 GPT라고 해서 아마 다들 되게 기술적으로 충격받으실 이런 되게 엄청난 기능의 챗봇도 있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랑 구글에서 발표한 거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영상을 그려주는 것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발표한 걸로.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점점 콘텐츠가 엄청 빨리 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만 더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영상으로 만들고요. 이 영상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고 싶은 것도 제가 만들어서 보겠죠. 스스로 만들어서 보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때쯤 되면 우리가 좀 쉴 수 있나? 어쨌든 AI가 되게 모든 걸 자동화해 주니까 자동화해 주면 우리가 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바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부터 2년 전이요. 2년 전쯤에 저희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불법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화살표를 넣어놨어요. 이 화살표가 사람은 인식하기 쉽고 기계는 인식하기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도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이제 쉽게 풀어야 되고 방향키를 입력해서. 근데 기계는 이분들이 이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풀거든요. 되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 계속 풀어내요. 너무 빨리 풀어요. 막 0.1초 만에 푸는, 사람보다 더 빨리 푸는. 저희가 막 제재하면 사람만큼 풀고요. 이런 걸 보여서 저희가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적대적 공격 동향이라고 해서 노이즈를 넣는 거예요. 이제 AI를 속이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에 이제 노이즈를 넣으면은 이 노이즈를 보고 돼지가 아닌 것처럼 AI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화살표에 그걸 넣었어요. 노이즈를 넣어서 이제 AI가 속일 수 있게 위로 인식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AI 대 AI 뭐 창과 방패 대결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발전을 해요. 아마 기술이 발전하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일이라는 건 끝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하면은 이제 누구나 AI 쓰는 게 일상화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AI 이용해서 만화책이나 뭐 그림책, 일반 동화책 이런 거 만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AI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런 거 이미 공개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저분들도 이제 딥러닝 이미지 인식을 한다거나 뭐 OCR을 한다거나 코딩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된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용하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아, 이런 시기에 오늘 주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내가 눈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데이터 많이 보시잖아요. 뭐 주간 보고서, 뭐 월간 보고서, 이제 혹은 엑셀, 대시보드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나? 당연히 AI가 내 대신 이걸 본 다음에 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탈자가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이 패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부 이렇게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단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의 일은 더 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해결할 때마다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더 많은 문제에 대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풀어야 되고,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고 계속 일만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네. 그래서 AI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또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016년쯤에 제가 이직을 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너무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그 신문 회사에 가려고 했거든요. 신문 회사가 그 당시에 AI로 기사를 쓰는 것이 막 이슈일 때가 있었어요. 그쯤에는. 그래서 그거를 가려고 해서 이직을 해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지금 회사에서 넥슨에서 잡아서 이제 안 가게 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세 가지 요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특수한 도메인 데이터. 이제 특수하지 않은 도메인 데이터는 뭐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림, 음성, 텍스트, 뭐 신문 기사 포함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저희보다 엄청 강자가 많은 거죠. 그 회사들이 저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 게임에 있는 데이터는 이분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하루에 게임 플레이 데이터만 한 60테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가질 수가 없다. 직접 게임을 개발해서 운영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런 도메인 데이터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산업 성장성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앞으로 여가 시간이 늘 건데 게임을 앞으로 유저들이 많이 할 거냐? 당연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서비스가 있냐? 저희가 아무리 좋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실제 유저들이 즐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저들이 많이 접근을 해야 되고 많은 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당연히 뭐 메이플 스토리나 뭐 던전 앤 파이터나 피파나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2022년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산업 성장성이나 좋은 서비스는 비슷한데요. 하나 바뀐 게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AI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I 서비스 환경이냐고 하면요. 제가 2010년에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넥슨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넥슨에는 당시에도 데이터 분석 팀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데이터 분석과라는 직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데이터 분석 팀이 있었고 정말 일을 잘하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야 어떻게 저 조그만 데이터로 저런 인사이트를 뽑아냈지? 이런 결과물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실행이 안 돼요. 좋은 리포트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만들어도 실제로 실행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양한 이유, 흔히 얘기하는 어른의 이유,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패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리포트가 이제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낸 결과물이.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유로 실행이 잘 안 됐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책에서 배운 거를 실천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이트를 아무리 잘 뽑아내서 막 밀어 넣어도 실제로 실행은 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AI 역할을 찾았고요. 이제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만들면은 인사이트를 100% 얻은 것에서 실행을 100%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AI 서비스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장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 서비스 핵심이 저는 피드백 루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루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각자 업계가 다르고 이제 데이터가 다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루프를 구축해서 이제 반응 데이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유저에 대해서 게임 플레이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와 이제 외부의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그리고 이 유저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저한테 추천을 해봐요. 너 이거 좋아하니? 혹은 어떠니? 이렇게 추천을 해봐요. 근데 이 유저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반응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유저 분석에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더 강화되는 루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이제 AI 서비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AI 서비스 환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는 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요.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그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이고 그럼 유저들도 계속 들어와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더 알고리즘이 정교화되죠. 더 강해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뭐 새로운 영상, 새로운 유저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추천을 잘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게임 사례를 이제 비슷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월핵이라는 건데 그 FPS 게임에서 이렇게 건물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니까 병 너머에 있는 적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게임의 룰인데 이 병 너머에 있는 적을 보는 불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2017년에 이제 막기 위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월핵 탐지라는. 이 당시 되게 초기였어요. 왜냐하면 개랑 고양이 분류하는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기억나시죠? 그거 할 때쯤이었으니까 엄청 초창기였고 이거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지금도 잘 돌아가요. 사실 그 사이에 핵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바뀌고 다양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게임에서 비슷한 유형의 핵이라면은 뭔가 벽을 넘어서 뭔가 보는 핵이라면은 또 똑같이 동작을 해요. 이런 걸 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초계이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AI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할수록 컨텐츠가 점점 더 막 증가를 할 거거든요. 증가를 할 거고 나를 위한 컨텐츠를 좀 더 찾으려는 시도가 되게 많을 거고 이럴 때 AI 서비스가 있으면은 개인화된 추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를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이제 게임 사례예요. 그래서 어떤 유저가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어떤 보스 몹을 이제 클리어 해야 되는 거죠. 보스 몹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안 깨면은 게임을 더 많이 안 해요. 이걸 꼭 깨야지만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AI가 보고 있다가 이거를 보고 어떤 추천을 하는 거죠. 이런 공략 영상을 찾아가지고 또 혹시 이 유저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저가 딱 보기 좋은 멘트의 배너를 만들어서 이제 합쳐서 이 유저한테 추천을 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고요. 룰바이 시스템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AI 기반으로 회사의 핵심 기능을 서비스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우리의 핵심 기능이 AI 서비스가 되고 있냐는 한번 가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사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이 되게 정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영상이 되게 많아지는데 굉장히 정교한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와 그것보다 덜 정교한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유저들이 어떤 시스템에 찾아갈까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추천 속에서 나를 딱 맞는 추천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핵심 기능을 이렇게 AI 서비스로 추천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혹시 이제 너무 온라인 사례, 이제 게임이나 유튜브 같이 너무 온라인 사례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이제 제조 사례 같은 것도 비슷한 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잘 모르는 회사기는 해요. 모르는 회사고 저랑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고 나서 알게 된 회사인데요. 이제 화장품을 AI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분이라는 거를 이제 유저별로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종류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공감을 많이 됐어요. 화장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뭔가 화장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상태가 다른데 늘 똑같은 화장품을 바른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옳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조업도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아마 저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성분의 화장품을 추천을 해서 바르게 한 다음에 이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 상태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한 다음에 다시 추천을 해보고 또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정교한 추천 시스템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에게 개인화된 아마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배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피드백 루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반응 데이터예요. 화장품을 바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추천을 했냐, 그래서 또 다시 바뀌었냐, 이거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한 4, 5년 정도 이제 시스템화하는 일을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무슨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회사의 핵심 기능들이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는 AI 서비스로 바꾸는 일들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들을 AI 서비스로 바꿔오는 일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 라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유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게임에서는 유저가 게임을 잘 즐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유저랑 저희랑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고요. 그 접점들 중에서 가장 유저의 경험을 크게 바꿔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찾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AI 서비스화를 넣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에 AI 서비스가 막 발전을 한다면은 저희는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특히 이제 하반기에 와서 갑자기 생성 모델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림 생성 AI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생성 쪽 AI 관련 기술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서 여기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거의 다 왔는데 그 파도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AI는 이미 왔다, 뭐 시대가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저를 지나서 저쪽 앞으로 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떤 걸 뭐 고민하기보다는 빨리 AI 서비스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좀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뭐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하는 일이라면은 이것보다는 혹시 먼저 이제 데이터랑 AI가 알아서 액션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의 좀 발전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넥슨 인텔리전스 앱스라는 조직에 있는데요. 그 조직의 테크 블로그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게시글도 보시고 저희가 채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